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혜라쌤입니다. 교육대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메라를 끄고 그리고 내용에만 집중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20년 만에 수능 공부를 다시 했을 때 제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대에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1년을 준비하고 교대에 입학했어요. 1년 동안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3시부터 9시까지는 일을 하면서 공부했고 나머지 시간은 독학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년을 준비했어요. 보통 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1년 준비가 아니라 9개월인 거죠. 저는 전년도 수능이 끝난 1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딱 1년을 공부했습니다. 공부 시간 배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구매했었고 그 교과서를 조금 봤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나름 열심히 해놓은 저력이 있어서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개념 위주로 교과서를 후루룩 정말 봤어요. 중학교 수학은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처럼 교과서로 단기간에 공부하셔도 되고, 중학교 다닐 시절에도 수학을 못했다면 시작을 EBS-I 말고 EBS 중학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만 빠른 시간 안에 수강하세요. 이때는 교과서를 사지 말고 EBS 중학에서 강의하는 교재를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굳이 두껍고 강의 수도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기간에 후다다닥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사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2학기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 고등수학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해 공식 아시죠? 그 근해 공식이 3학년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학기에는 도형 영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3학년 1학기 교과서는 제곱분과 실수,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단원들이 있고요. 3학년 2학기에는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 이런 단원들이 있어요. 3학년 1학기 과정을 잘 모른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2학기 과정은 조금 몰라도 괜찮고 관련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때마다 살짝 단편적으로 개념을 정리해도 됩니다. 특히 3학년 2학기 과정은 EBS-I에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삼각비가 나온다 이러면 관련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삼각비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강의 중에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과정은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학년 1학기 과정을 후루룩 보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면 한 학년 더 내려가거나 두 학년 더 내려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EBS 중학 수학을 이용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한두 달 걸리더라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초보자라 하시더라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의외로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고 단기간에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과정의 수학책을 보면서 이와 거의 동시에 수능 기본 개념책을 샀고 강의를 같이 수강했습니다. 당시 EBS 개념 강의에는 수능을 위해 꼭 필요한 중학교 개념을 강의 앞부분에 해주기도 했고 또는 짧게 별도의 강의도 있었던 듯 합니다. 그냥 흘려 듣듯이 들으면서 정리했어요. EBS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념 강의를 보시면 개념 강의에 따라 선생님이 한 분 또는 두 분, 많게는 3분까지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강의에 들어가 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등급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한 선생님만 들은 것은 아니고 한 2명 정도 선택해서 들었었어요. 2015 학년도 당시 저희 경우는 이미지 선생님과 심주석 선생님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미지 선생님이 당시에는 굉장히 저는 쉽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살짝 갈아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들어가셔서 어떤 등급을 대상으로 하는지 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념 강의가 끝난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연계 교재로 나갔습니다. 연계율이 지금은 조금 낮아지고 달라졌는데 수학의 경우 제 생각에 연계율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어차피 만약에 개념으로 따진다면 연계율은 진짜 100%이고 숫자로 따진다면 연계율은 0%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수학은 연계율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이하영 선생님 거도 듣다가 심주석 선생님 거도 들었어요. 풀 때는 문제집에 답을 표시하지 않고 틀린 것은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식으로 맞는 문제는 빼고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3번 정도 다시 풀어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준비를 했고 중학교 3학년 수학책, EBS 개념,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외에도 관연도 기출 강의 등을 무료로 하는 사설 강의를 조금 봤었고요. 제가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학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몇 가지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틀린 문제는 꼭 3번을 풀어봅니다. 틀린 문제는 3번을 풀어보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능 특강에 답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한 권을 마치고 다시 처음부터 풀어보기를 했는데 이때 맞은 것은 다시 풀어보지 않았고 틀린 거 체크한 것만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또 틀려요. 한 3번 정도 풀어보면 다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틀리지 않을 확률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틀렸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답 노트 하는 건데요. 오답 노트는 하면 좋겠지만 그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시간이 부족한 분들께는 그냥 시간 낭비 같아요. 하면 좋겠지만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답노트 만든다고 문제를 필사하는 동안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그거는 정말 필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오답노트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능 전까지 1년 동안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집은 제한되어 있어요. 보통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겠죠. 여기에 평가원 기출. 이 몇 권을 나의 오답 노트라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틀린 거를 정확히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저처럼 문제집에 답을 표시하지 마시고 처음 풀 때는 빨간색으로 틀린 것을 표시하고 두 번째는 파란색, 세 번째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하면서 틀린 것을 여러 번 푸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문제집이 나의 오답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럼 진짜 강조합니다. 맞을 수 있는 것만 일단 맞자라고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세요. 막상 시험 볼 때도 모르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겨버리고 나머지 내가 아는 문제는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문제 중 3문제를 틀렸는데 사실 30번 문제 빼고 30분도 안 돼서 나머지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다 풀었으니까 나중에 30번 문제를 풀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30번 문제도 틀렸고 검산을 제대로 안 한 2문제도 틀렸어요. 사실 그냥 30번 문제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검산을 제대로 했다면 저는 다 한 문제만 틀렸었겠죠. 따라서 실수하지 않는 습관은 공부를 하면서도 매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원래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그 문제는 아는 걸까요?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수도 비슷한 데서 항상 실수를 해요. 세 번째, 저는 수학을 자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럴 때는 그냥 오늘은 일찍 자라는 건가 보다 하고 10분, 20분 일찍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수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잠을 푹 잤음에도 밤에 안 풀리는 문제가 아침에 이상하게
풀려요. 이건 아마 그 뇌과학에서도 얘기하는데 밤에도 우리는 쉬고 있지만 뇌는 가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평가원 기출이 아니라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제일 좋은 문제는 평가원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좋은 문제를 엄선했지만 가끔 황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여유도 보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문제가 나왔다. 내가 여기에 관련된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개념이 수능에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념만 확실히 잡고 문제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불안하면 답지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 있어서 제일 좋은 문제집은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교과서겠죠. 제외하고 평가원 기출,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파이널 모의고사는 솔직히 공부하기 위한 문제풀이용으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시험 직전에 수능과 같은 상황 연습용으로는 괜찮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OMR 카드도 같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상황 연습용으로는 괜찮은데 문제풀이용으로는 차라리 평가원 기출문제를 푸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문제집을 모두 버렸는데 우연히 수능 특강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간 레벨과 그 다음에 더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처음 틀린 것은 연필로, 두 번째 했을 때 틀린 것은 파란 사인펜으로 했는데 두 번째도 거의 틀린 거예요. 계속 틀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사진이 있기에 한번 올려둡니다. 여기까지고요. 많이 더운 여름인데 분명히 슬럼프가 오실 거예요. 하루 이틀 기분 전환하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서 공부 원래 하던 대로 패턴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슬럼프는 누구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빨리 끝내고 다시 원래 페이스대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